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21년 4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노즐이 달린 수평관에서 계기압력이 0.49MPa였다. 이 관의 안지름이 6cm이고 관의 끝에 달린 노즐의 지름이 2cm이라면 노즐의 분출속도는 몇 m/s인가? 노즐에서의 손실은 무시하고 관마찰 계수는 0.025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압력이 주어져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베르누이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유체역학에서 속도와 압력이 관련된 식은 거의 베르누이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베르누이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진 걸 보면 관마찰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즉 손실수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베르누이 정리 중에 여기 손실수도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힌트를 준 거죠. 손실수도가 있다는 것을 관마찰 계수를 통해서. 그래서 관마찰 계수는 손실수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이 VA와 VB, 그러니까 이 지점과 노즐에서의 물의 속도, 지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연속 방정식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관은 6cm고, 노즐은 여기는 2cm라고 했죠. 관의 속도와 노즐의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관의 유속과 노즐의 유속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식들 이제 의미하는 바와 그 단위들은 책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유속의 관계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C를 적어보자면 Q는 관은 A 노즐과 V 노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 관련된 유속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면 A 관분의 A 노즐, V 노즐은 선생님이 해설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이건 조금 일일이 풀어볼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06 제곱. 그렇죠. 위에는 노즐은 2cm라고 했기 때문에 0.02m죠. 단위 환산도 해설에 있으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02 제곱 곱하기 V 노즐인데 다 여기 약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0.06 제곱분의 0.02 제곱 V 노즐이 되고요. 이를 식으로 정리해 보면 9분의 1이 나오네요. 그래서 9분의 1을 분수로 바꾸면 0.121 V 노즐이 됩니다. 즉 관의 유속, 노즐의 유속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관의 유속과 노즐의 유속에 대한 관계식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마찰 손실수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달시 바이스바 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손실수도 식은 거의 이 식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 때마다 강조를 하지만 먼저 바로 값을 넣는 것이 아닌 공식을 한번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적어주고요. 이제 각 값을 세서 구하신 건 알겠죠? 9.8.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름과 유속을 넣어야지 헷갈려 할 수 있겠지만 주어져 있는 것은 관 마찰 계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발생한 마찰 손실이기 때문에 관에 관련된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D는 그러면 관의 안지름인 6cm니까 0.06m죠. 그래서 0.06. F는 관마찰 계수니까 0.025. 길이는 그림에 100m가 나와있네요. 네, 여기 보면 그림에 100m 나와있죠. 그래서 100. 그리고 V는 V관으로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약 2.13 V관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서 2.13 노즐로 바꿔주면 요거를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줘서 환산을 해보면 약 0.026 V 노즐 제곱이 나옵니다. 손실수도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레이노즐 수를 통해서 구해봐야겠죠. 분출 속도.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통해서 이제 노즐의 분출 속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공식을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앞장에서는 A, B라고 적었지만 A는 관, B는 노즐로 잡고 선생님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마분의 P관 더하기 2G분의 V관 제곱 더하기 Z관은 감마분의 P 노즐 더하기 2G분의 V 노즐 제곱 더하기
Z 노즐 더하기 H. 그래서 베르누이 중리를 관과 노즐을 관련된 식을 통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거할 것은 소거를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위치수도 일단 소거를 시켰습니다. 자, 관의 중앙도 2선이고 노즐의 중앙도 2선이죠. 즉 위치수도가 같습니다. 높이가 같은 곳에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관이 흐르는 물의 높이와 노즐이 흐르는 물의 높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수도에 해당하는 Z관과 Z노즐은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 모르는 개념인데, 물이 분출됐다고 했죠? 물이 분출된 이 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지금 현재는 대기압입니다. 유체가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대기압으로 분출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베르누이 정리에서는 노즐은 P의 노즐, 그러니까 압력의 노즐의 압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으로 잡고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기압으로 물이 분출되고 있을 때, 이제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할 때는 노즐을 통해서 대기압을 분출되고 있죠. 그 대기압 분출되고 있는 곳의 압력은 0으로 잡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또 상세하게 표시하고자 계기압력이라고 주어져 있죠. 즉 대기압은 뺀 계기압력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도 그대로 대기압은 더한 절대압력을 넣는 것이 아닌 계기압력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설명 들어갈 것이고요. 다른 걸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기압 분출하고 있으면 그냥 베르누이에서는 그쪽 부분은 압력을 0으로 잡고 풀어주면 된다라고 그냥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건 다 시켰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값은 V 노즐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V 노즐에 대한 값으로 정리를 하면 우선 2G를 소거하고요. 양쪽에 2G를 곱해주면 여기도 2 곱하기 2G가 될 것이고, 여기도 2 곱하기 2G를 하면 비중량을 종류가속도 나눠주면 밀도로 나오는 거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냥 적을게요. V관 제곱 더하기 양쪽에 2G를 곱해준 겁니다. 감마분의 2G P관 빼기 2G H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이제 기준의 값을 넣어줍니다. V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V관 제곱은 0.111 V 노즐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값을 써서. 그리고 감마는 이제 9.8이죠. 물의 비중량이기 때문에 9.8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곱하기 중력가속도 9.8이죠. 하고 P의 관 같은 경우에는 0.49MPa를 나왔지만 선생님은 일단 비중량을 9.8로 썼기 때문에 킬로로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킬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0.49MPa는 490kPa이기 때문에 490으로 쓰는 것이고요. 내가 이 부분은 만약에 그냥 비중량 9.800으로 쓰고 싶다 하면 2 곱하기 9.8 곱하기 0.49 곱하기 10의 6승으로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킬로로 통일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 손실수도는 앞서 0.026 V노즐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0.026 V노즐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은 결국은 V노즐 제곱에 관련된 식으로 나오고 있죠.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풀어보면 약 25.5m/s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그래서 이 유체 역학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베르누이의 식을 일단 기억하고 있고요. 각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관에서의 물의 높이와 노즐에서 물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소거되고, 또 중요한 거, 노즐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이기 때문에 0으로 간다는 거까지 유념을 해서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르누이 정리 문제는 이제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질린다 하면 사실 조금 포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실기에서도 베르누이 정리를 활용한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하면 이렇게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가도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60점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된다는 거 하면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원심 펌프가 전 양장 120m에 대해 6세제곱미터/s의 물을 공급할 때 필요한 축 동력이 9530kW이었다. 이때 펌프의
최적 효율과 기기 효율이 각각 88, 89%라고 하면 이 펌프의 수력 효율은 약 몇 %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효율적인 건 축동력이고, 그쵸? 그리고 양정, 유량도 주어져 있고, 일단 구하라는 것은 수력 효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수력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선생님이 공식을 적어놨지만 펌프의 전 효율이고 이제 펌프의 기기 효율, 그리고 펌프의 수력 효율, 펌프의 최적 효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러 하는 것은 요 기호에 해당하는 펌프의 수력 효율을 구해야 되는데, 펌프의 수력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우선은 펌프의 전 효율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펌프의 전 효율은 축동력 공식을 통해서 식을 수정해서 펌프의 전 효율을 구하고, 이 전 효율을 통해서 이제 수력 효율을 구하면 되는 식으로,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펌프의 전체 효율을 구해야겠죠? 어떻게 구하냐? 펌프의 축동력식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동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축동력의 공식을 한 번 더 적어주고요. 계속 공식을 적어주는 습관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 효율에 관련된 식으로 P분의 감마 QH고, 자, P는 축동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축동력은 9530kW이기 때문에 우선은 9530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럼 감마, 물의 비중량을 적어준 거죠. 물의 비중량은 9800이지만 여기서는 9530kW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9.8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싫다, 너무 9,800 반드시 적겠다 하면 9530kW를 여기 1000을 곱해주고 9,800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9530으로 쓰면서 9.8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Q는 당연히 세크로 주어졌네요. 그래 6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정도 마찬가지로 미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120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0.74가 나오네요. 그래서 0.74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74%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식에서는 이렇게 서술점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수력 효율을 구해야겠죠. 이제 펌프 효율 식부터 적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하면 여기 M은 머신, 기계, H는 하이드로 해서 수력, V는 볼륨이라 해서 최적이라고 기억해 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력 효율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력 효율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해주면 머신 효율, 볼륨 효율을 나눠주고 펌프 전체 효율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펌프의 이제 효율은 0.74라고 얘기했고, 기계 효율은 몇이죠? 네, 89%라고 했는데 89%는 0.89겠죠. 그리고 최적 효율은 88%라고 했기 때문에 0.88을 넣어줍니다. 퍼센트가 나오면 그냥 나누기 100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말을 합니다. 퍼센트는 100으로 나눠서 넣어주면 된다. 해서 1에 나눠서 구해보면 약 0.945가 나오고요. 0.945니까 다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또 퍼센트를 묻고 있죠. 퍼센트를 묻고 있기 때문에 100을 곱해준 94.5%가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94.5가 해당하는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로 확인하고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입니다. 안찌름 4cm, 바깥찌름 6cm인 동심 이중간의 수력 직경은 몇 cm인가 라는 문제고요. 자, 선생님은 수력직경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수력직경이 뭐냐? 관에 지름으로 환상을 내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의 바깥 지름과 안 지름 따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평균적인 관의 지름을 몇 cm로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용한 것이 수력직경이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두께가 다른 관뿐만이 아니고 가끔은 사각형 덕트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도 수력직경을 구해서 식을 놔주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달스, 바이스바 식이라든가 다양한 식들이 사실은 관에 지름을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관에 지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 지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에 대표 지름을 넣어야겠죠. 6cm를 넣어도 안 되고 4cm 넣어도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표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력 직경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각형 덕트에 관련된 식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관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름으로 이때도 수력 직경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사각형 덕트에 대한 수력 직경 공식도 선생님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설도 있거든요. 네,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안지름과 바깥지름이 다른 관지름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다시 식을 적어주고, 자, D1은 외경이죠. 그래서 6 적어주고, 내경은
4기 때문에 결론은 2cm가 정답이 된다는 거.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관에서 이제 유체에 필요한 공식을 넣을 때는 수력 직경 2cm가 대표적인 이 관의 지름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이 수력 직경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싶어서 선생님이 해설을 넣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조의 두 노즐에서 물이 분출하여 한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가? 단, 공기저항과 노즐의 손실은 무시한다. 공기저항과 노즐의 손실은 무시한다는 것은, 이 말은 이제 이 물은 등속도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등속도 운동은 꾸준한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 꾸준하게 같은 가속도로 흐르고 있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끝까지 1km/h로 쭉 간다. 끝까지 1km/h로 간다 하면 이거는 등속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처음에 1km/h, 10분 있다가 2km/h, 그 다음에 10분 후 다시 3km/h, 10분. 자, 10분마다 꾸준하게 속도가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1km/h, 1km/h. 이거를 이제 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건 등속도. 속도가 꾸준하게 같은 값으로 가속도가 붙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가 등가속도냐? 뭐가 등가속도일까요? 물이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G, 일정한 중력 가속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값도 분명 외웠을 것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값은 9.8 m/s 제곱이라는 거까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X방향, 즉 수평 방향으로는 현재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 이 물줄기는 Y방향, 즉 수직으로 떨어지는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개념을 기억해 주시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Y방향의 이동거리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수직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식을 적어주는 겁니다. VY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물이 떨어지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는 현재 0이죠. 0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거. 왜냐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분출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힘은 아직은 없는 상태죠. 물이 직선으로 수평 나가기 때문에 VYT, 여기 토기 속도는 0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A는 중력가속도이기 때문에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식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했습니다. X방향의 분출 속도는 있지만 현재 처음 노즐에 나오자마자 밑으로 향하는 Y방향의 속도는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X방향으로 분출하고 있죠. 네, 지금 이쪽으로 다들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방향의 초기 속도는 0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X 이동 방향이겠죠. X방향은 일단은 VXT, X는 XT인데, 자, X의 방향은 이 토리첼리의 식이라고 하죠. Vx는 루트 2GH라고 하는 식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유체가 누르는 높이에 따라 유속이 달라지는데, 높을수록 빨리 흐르고 낮을수록 약한 물줄기로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Vx는 루트 2GH고요. 이를 넣어주면 VXT는 루트 2GH 그리고 T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를 보면 조금 식을 정리를 해야겠죠. 식을 정리해주면 여기 처음에 Y는 2분의 1의 GT제곱을 GT에 관련된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T를 넣어주기 위해서요. 정리를 하면 루트 G분의 2Y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넣어줍시다. 이거를 여기 넣어주면 X 방향의 이동거리는 루트 2GH 곱하기 루트 G분의 2Y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시간에 관련된 힌트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를 없애주는 과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g 없어지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루트 hy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2를 바로 빼는 게 불편하다 하면 그냥 루트 4hy가 나오고, 루트 4 곱하기 루트 hy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 hy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죠. 자, 관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문제에서
x1, 그러니까 만난 점이 같다고 했죠. 자, A점이 같다는 거는 x1과 x2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나오는 물이 같다는 거죠. x1과 x2가 같다는 말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x1은 x2다. 그래서 여기 정리한식을 넣어주게 됐죠. 즉, 2루트 h1 y1은 2루트 h2 y2와 같다 하면 요거 약분되고, 이거 루트도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h1 y1은 h2 y2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이런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고 풀 줄 알아야지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실내의 난방용 방열기에는 대부분 방열핀이 달려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라는 문제고요. 자, 방열핀이 뭐냐? 방은 방출하다. 방출. 왜 방출하냐? 열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하는 핀을 방열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열핀은 주된 이유는 열 전달 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열 전달 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방열핀을 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방열핀에 관련된 것이 요새 뭐 핫한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이제 최근 것일수록 크기가 엄청 크다는 것을 이제 조금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최근 것일수록 크기가 크죠. 즉 성능이 좋을수록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그 큰 것들 뜯어보면 사실 안에 칩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같은 크기인데 그럼 뭐가 문제냐? 방열핀이 많은 것입니다. 방열판이 많아서 열을 방출하는 판이 많은 것입니다. 즉 고성능이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는 방열판이 반드시 커야 되고요. 그 판이 큰 이유는 이제 열 방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즉 같은 맥락으로 방열핀이 달리는 것은 열 전달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는 거. 방열핀은 열을 방출시키는 것, 그리고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서는 열 전달 면적이 커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 열이 많이 발생하면 반드시 열 전달 면적을 증가시켜서 해야지 열 방출이 원활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상 소방유체역학 2021년 4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